네, 3주차 두 번째 도면기호 작성 두 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실습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리고자 하는 거는 벽돌벽, 그리고 블럭벽, 그리고 묵은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목재, 지반, 단열재, 잡석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장이고요. 하단 부분에는 도형을 그려서 작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그리기보다는 몇 가지 그리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내용들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다 그린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렸던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벽돌벽 부분입니다. 내용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벽돌벽 같은 경우에는 굵은 선으로 두 선을 그리고 내부 해치를 그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1.3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평면이라 되어 있고 단면이라 되어 있죠.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위에서 그대로 본 도면입니다. 따라서 만일에 예를 들면 이런 건물이 있다고 하나 볼게요. 이 건물을 위에서 본 거를 우리가 배치도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앞에서 본 거를 우리가 인면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서 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안쪽을 좀 볼 수 있잖아요. 안쪽을 보는 방법을 수업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수평으로 잘라서 내려다보면 그 안에 있는 복도나 방들이 보일 거예요. 집들이 보일 것이고요. 이렇게 자르는 걸 우리는 평면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싹둑 자른 것 잘라서 이렇게 보면 아마도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런 식으로 층별로 높이가 보일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단면도라고 부릅니다. 평면도와 단면도가 있습니다. 평면으로 잘랐을 때 이 벽 부분이 어떻게 보일까? 이 벽 부분이 아마 이런 식으로 벽돌이면 벽돌처럼 보일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쭉 잘랐을 때 벽 모양은 아마 세워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평면과 단면은 둘 다 자른 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평면은 수평으로 잘랐을 때 보이는 것, 단면은 수직으로 잘랐을 때 보이는 벽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한번 그려보니까 각 위치별로 근데 거의 요까지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것들은 조금 둘 다 단면이기는 평면이고 단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이쪽을 좀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벽돌은 굵은 선으로 두 번 외곽을 그리고 그 중심선으로 한번 그립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선을 그리고 양쪽으로 같은 사이즈, 예를 들면 중심을 그리고 양쪽으로 200이면 200, 100이면 100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요. 반대로 단면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단면은 세워서 있기 때문에 중심을 그리고 양쪽으로 얼마 띄워서 굵은 선으로 외곽선을 보여주고 내부가 이거는 벽돌입니다 라고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블럭벽은 블럭을 앞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네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벽돌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해치를 그리고 사이사이에 한 개씩 좀 보일 수 있게 벽돌이 너무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크게 보일 수 있도록 표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럭을 단면으로 그리면 똑같이 중심을 세워서 봤을 때 중심을 그리고 양쪽으로 굵은 선으로 벽의 두께를 그리고요. 그리고 한 블럭씩 보일 수 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묵은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는 콘크리트는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콘크리트만 가지고는 우리가 강성을 내구성을 가지기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는 철근을 심어서 어떤 거는 철근을 안 심고 그냥 콘크리트만 가지고 하게 됩니다. 묵은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는 물이랑 시멘트, 자갈들을 이렇게 으개서 잘 섞어 가지고 그대로 부은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도가 조금 낮고요. 대신에 막 바닥에 이렇게 기초 밑에다가 뭔가 뿌릴 수 있는 형태라든지 형틀을 만들 때 쓰는 방법이라든지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동글동글한 것들이 막 보일 거예요. 이 동글동글한 것들이 자갈을 표시한 거고요. 지금 선 3개 있는 것이 그 철근을 표시한 겁니다. 똑같이 중심선을 그리고 양쪽으로 벽체 두께를 다 똑같이 그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표시 자체가 자갈을 표시하고 시멘트를 표시하고 철근을 표시하면 철근 콘크리트라고 됩니다. 단면 역시 마찬가지고요. 목재는 치장재, 구조재, 보조재가 있습니다. 치장재는 우리가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집에 보시면 그 집 상단, 그 벽이랑
천정이 만나는 끝에 보면 이게 치장제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바닥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걸 치장제라고 얘기하고 힘을 받지 않고 이쁘게 만들 수 있는 형태의 그 재료를 이야기합니다. 구조재는 여러분들이 뭐 쓰고 있는 책상이나 아니면 의자 같은 것들이 나무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다면 여기 힘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구조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재 건물 있잖아요. 목재 건물들은 구조재이기 때문에 표시를 하고 구조재라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보도재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가세 같은 거를 이야기하고요. 집안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건물은 땅이 있기 때문에 땅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었을 때 외기에 접할 때 바깥과 접하는 그런 외벽에 대해서 혹은 천장에 대해서 혹은 바닥에 대해서 단열재를 만들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잡석은 그 기초판 밑에 그 설명드렸었지만 기초판 밑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부분 너무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밑에서 그 건물을 지지할 수 있는 약하기 때문에 하부에다가 이 자갈들을 많이 깔아요. 사진을 보셨겠지만 그 자갈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이걸 간단하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예를 들면 건물을 지을 때는 항상 뭐 붙어 있다? 땅 붙어 있습니다. 이 땅이 굵은 선으로 하나, 둘 있고요.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표시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싶으면 땅을 파야 되겠죠. 땅을 쭉 팔 수 있죠. 이렇게 땅을 쭉 파고 여기다가 기초를 설정을 합니다. 기초를 이렇게 기초를 만들어주면 요 밑에다가 뭘 깐다? 자갈을 까는 거겠죠. 이 자갈 표시 어떻게 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갈을 깔고 그 위에 건물의 그 발 같은 기초를 만들어 주는데, 이 기초가 만일에 이거는 바닥이고요. 지금 이건 기초라고 봅니다. 이 기초가 만일에 철 콘크리트다 이럴 경우에는 철근은 표시를 하나 둘 셋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거기는 자갈도 표시해 주고 모래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형태이기 때문에 형태는 무슨 선으로? 굵은 선으로 이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일에 이 위에다가 철 콘크리트가 아니고 벽돌이나 블럭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벽돌 하고 싶으면 이까지가 만일에 철 콘크리트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 위에다가는 뭐 지붕을 많이 뭐 이런 식으로 다고 보면 이 위에다가는 벽돌을 잡고 싶어요. 그럼 여기까지 벽돌을 어떻게 표시한다? 여기는 창이 있다고 치고요. 여기는 창이 있다고 치고요. 지금 벽돌 어떻게 한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 블럭이고 싶으면 이렇게 표시를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너무 잘 그리죠, 그죠? 사람이 있으면 바깥쪽에는 너무 추운 바람이 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단열재가 필요하죠. 그럼 단열재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단열재를 이렇게 만들어서 단열재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단열재가 바깥에 보면 이쁘지도 않고 힘드니까 바깥에다가 타일을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재를 붙일 수도 있고요. 하면 예를 들면 여긴 창이 있으면 여기다가 뭘 붙인다? 내가 대리석을 붙이고 싶어요. 이 대리석을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붙이면 이렇게 요 부분들이 이렇게 창이 예를 들면 있고요. 지붕이 이렇게 간다고 칠게요. 그냥 여기는 지붕이 있고, 그리고 처마가 있고, 창문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다? 외장재가 있고, 요 사이에 뭐가 들어있다? 단열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 봤을 때 벽돌벽을 더 쌓고 싶어요. 그럼 내부에다가 또 벽돌벽을 쌓고 싶어. 그럼 벽돌벽을 뭐 한다? 있으면 여기다 벽돌벽을 해주고, 이게 벽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표시를 하면 45도로 이렇게 쭉 해체가 가 있으면 뭐다? 벽돌벽이구나가 되는 거예요. 벽돌벽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블록벽을 하고 싶다. 그럼 블록벽 한 개 더 해볼까요? 한번 블록벽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사이즈가 큽니다. 벽돌은 보통 하나의 사이즈, 벽돌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되어 있으면 이 부분, 옆부분을 이렇게 마구를 표시를 하는데, 벽돌벽의 사이즈가 보통은 195에 95 그리고 65 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197에 57에 이게 얼마였더라? 90이었나? 갑자기 좀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죄송해요. 오랜만에 이거 말을 하려고 하니까 나도 자꾸 기억이 안 나네. 벽돌이 있고, 조금 더 큰 사이즈로 그 블럭들이 있습니다. 190에 90에
57. 기억났습니다. 190에 90에 57 사이즈, 한 뼘 정도 되는 길이와, 그리고 반 뼘 정도 되는 폭, 그리고 높이는 57 이렇게 됩니다. 요 밑에 있는 블럭들은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평면으로 본 모습, 이건 단면으로 본 모습. 이건 좀 단면이죠. 이게 단면이고 이쪽으로 잘랐을 때는 평면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내부에다가 벽돌이나 블럭보다 조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묵은 콘크리트를 치고 싶어요. 콘크리트는 치면 철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바닥을 쳤는데 바닥도 이 철근이 필요해. 그럼 철근은 세 줄은 철근 표시고요. 동글동글한 거는 자갈 표시고 점을 찍으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는 철근을 이렇게 쭉 심어주고 그 철근 바깥쪽으로 물과 시멘트와 그리고 모래 그리고 자갈들을 잘 섞어서 부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레미콘 차 본 적 있죠? 레미콘 안에는 물이랑 시멘트랑 모래를 잘 섞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섞어서 철근을 잘 이렇게 이쁘게 배건을 쭉 하고 나면 이런 유로폼이라고 하는 틀에다가 부어서 굳혀서 떼어내면 이렇게 바닥이나 벽이나 천장, 기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구조물들을 만들어 봤고요. 만일에 내부에다가 우리가 치장제를 가지고 이쁘게 뭔가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치장제를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몰딩 같은 것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뭘로 표시한다? 이렇게 치장제로 표시를 할 수 있다 라는 뜻이고요. 만일에 이걸 지붕을 만일에 목재로 하고 싶어요. 목재로 쭉쭉쭉쭉 만들고 이 목재를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다 그러면 이거는 이 건물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재로서 목재라 라는 뜻입니다. 보조재는 요 사이사이에 필요하면 이 사이들을 지지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 천장에다가 뭔가 목재를 걸고 싶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지지재를 써서 합판을 된다든지 할 때 이런 걸 쓰는 것을 우리는 보조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부분들을 우리가 건물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한번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도면기호 두 번째 실습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보에 기반해서 같이 작성을 하겠습니다. 하부에 가능하면 도화지를 하나 까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실습기호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그 유인물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이런 쪽을 우리가 시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조금씩 여러분들이 도면 정보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를 쓰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적합한지 조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이가 떠 있으면 작성을 하실 때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 가능하면 해주시고요. 뜨지가 있으면 좋은 거는 사이사이에 정보도 적을 수가 있고 선들도 조금 이렇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거는 이 유인물에 기반으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도 있고요, 그림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가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적을 때 항상 가선들을 가지고 어디까지 적을지 저 같으면 한꺼번에 전부 다 표시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위에 위쪽에 지금 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은 머리가 계속 나올까봐 계속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가릴까봐 우선은 여기 글씨가 있기 때문에 글씨 부분들을 글씨 사이즈는 한 6mm 정도 하면 됩니다. 6mm로 두 개를 대략적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스케일 가지고 대략 6mm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많이 하다 보면 아마 6mm가 대충 보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글씨도 있고 요즘 그림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글씨는 아마도 여기랑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6mm를 표시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에는 보면 중심선이 있기 때문에 중심선 하나 표시를 할 겁니다. 여기는 굳이 필요가 없고요. 똑같이 여기도 6mm가
글씨로서 필요하고 중심선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수직선만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세 번째 묵은 콘크리트 부분도 똑같이 중심과 글자 크기만큼 필요하고 똑같이 중심이 하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글씨가 두 개, 글씨가 필요하고 여기가 철근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중심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세 번째 목재 부분은 목재, 지반, 단열재, 잡석이 있네요. 똑같이 여기도 여기 글씨를 넣을 공간들을 하나 만들어 주고, 그리고 여기는 중심선보다 이쪽 지반이 있기 때문에 지반 윗선을 우리가 중심 정도로 잡을게요. 중간 정도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 맨 마지막 단열재 똑같이 글씨가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 글씨를 넣을 가선들을 그려주고, 여기는 보니까 그 두께만큼 있는 것 같아요. 두께는 뭐 요번엔 두께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그려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똑같이 이 정도에다가 그 잡석을 하기 위한, 죄송합니다. 잡석은 거의 같이 낫겠네요, 지금. 하도록 했습니다. 수평선 가지고 가선 그렸고요. 이제 수직선 가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수직선 가선은 보니까 글씨가 있죠, 그죠? 글씨를 적는 범위를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주면 좋겠다. 더 좋은 방법은 스케일 가지고 여러분 처음이기 때문에 대략 전체 크기가 한 4.5 정도가 됩니다. 양쪽으로 한 5mm 정도씩 띄워주면 그 안에 있는 한 3.5cm 정도가 되겠죠. 거기다가 치수를 적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평면기호가 여기 있네요. 지금 평면기호는 똑같이 5mm 정도씩 띄워서 5mm 대충 띄워가지고요. 그래서 글자를 적고 밑에다가는 요 범위까지 우리가 블럭벽이나 벽돌, 콘크리트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6mm 정도 내외로 같이 작업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있는 칸 보니까 재료명이 있고요. 똑같이 5mm 정도씩 띄워서 글씨의 범위를 작성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 단면 표시기호 부분에 있는 부분을 보니 똑같이 5mm씩 대충 띄워서 전체 그림들이 유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면들이 막 왔다 갔다, 글씨가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 도면은 굉장히 정보가 많아요. 그것들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있으면 우리가 빨리빨리 볼 수 없잖아요. 도면은 항상 도면의 정의는 상대방한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대화의 수단이기 때문에 통일성 있게, 그리고 상대방이 봤을 때 어느 것들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가독성이라 부르는데, 가독성이 높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의 두께나 선의 위계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글씨 크기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면을 기호화시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전체 6mm 정도 되는 글씨와, 그리고 중심을 가질 수 있는 평면기호, 그리고 다시 글씨, 그리고 몇 가지는 앞에 있는 글씨와 같은 식으로 했고요. 위에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벽체가 있는데 중간선을 하나, 중심 부분을 하나 살짝 가선으로 그려놓고 있으면 이 중심을 양쪽으로 벽체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해봤고요.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번 작성을 하면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있는 걸 보니까 이 재료면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다 글씨를 똑같이 재료 꼭 채워가지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니까 이제 벽돌 있네요. 벽. 가능하면 좀 넓게 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보고 여기 이제 글씨는 조금 제가 조금 덜 적고요. 지금 용량이 커져버리면 죄송하지만 영상이 커져버리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올라가기도 힘들고요. 저희가 웹에 올리기도 힘들고 해서 그래서 일부러 제가 작업을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다 된 것을 가지고 하고, 한 번은 설명하기 위한 방식으로 한 번 더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벽돌벽을 보면, 벽돌벽에 우선은 각각의 정보 것들이 보면, 여기 있는 거 보면 벽돌벽, 블록벽, 그리고 묵은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다 똑같은 사이즈로, 그래서 상관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선은 앞서 했던 중심선 부분이죠. 중심선을 먼저 표시를 하겠습니다. 중심은 1.3선이기 때문에 중간선으로 그립니다. 중간선으로 중심선을 그리면 좋겠다 싶고요. 똑같이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중심선이 다 있죠. 지금 중심선을 먼저 그려주면 한꺼번에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중심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 콘크리트까지 중심선이 있네요. 지금
했고요. 벽돌벽은 두께는 똑같이 위에 있는 6mm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여기서 이번에는 벽의 양쪽은 두꺼운 선으로 해야 됩니다. 벽돌벽은 모양이 중심을 먼저 그리고요. 두꺼운 선으로 벽체 그 외곽선을 그리고 마지막에 간선 가지고 그리시면 됩니다. 똑같이 여기도 굵은 선 가지고 먼저 외벽을 처음과 끝을 굵게 해서 처음과 끝을 굵게 해주고 그 밑에 있는 벽돌벽, 블록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굵은 선으로 그리고 굵은 선으로 됩니다. 오늘은 이 두께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균질하게 보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가선을 그려가지고 여기 있는 그렸던 가선을 가지고 저는 똑같이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스케일을 많이 되지 않아도 빨리빨리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벽돌벽입니다. 글자는 안 적겠습니다. 벽돌벽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치를 45도 정도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앞서 했던 가선이 있기 때문에 가선을 벗겨나가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가는선 가지고 그리면 좋겠습니다. 아직 가는선이 좀 힘드시면 0.9가 아니라 0.5를 가지고 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필요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가는선을 쭉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블록벽은 이 벽돌벽과 차이는 둘 다 같은 식의 그 조적 방식입니다. 쌓아 나간다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다? 예, 그 하나하나의 블록들을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시해 주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대신에 그 해치의 간격들을 조금 더 넓게 하시면 됩니다. 간격들을 앞에 것보다 한 2배 정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0.9가 더 편하기 때문에 0.9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시면 위에 거는 벽돌벽, 밑에 거는 블록벽 표시했습니다. 형태는 굵은 선이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재료는 간선입니다. 간선은 어떤 그 재료의 그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 재료 표시를 할 때는 간선을 그리고요. 건물이나 어떤 것들에 대한 그 형태를 표시할 때는 굵은 선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굵은 선으로 표시하고 간선으로 표시하고. 세 번째는 묵은 콘크리트입니다. 이게 지금 콘크리트를 그린 거고요. 지금 그 내부에다 그릴 때는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물이랑 그리고 시멘트 그리고 그 골재를 넣습니다. 골재라고 하는 거는 모래처럼 장골재가 있고요. 그리고 자갈처럼 굵은 골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재라고 하는 거는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모래처럼 굉장히 작은 장골재와 자갈처럼 굵은 골재 같이 모여가지고 이 물과 시멘트들이 잘 묶어져가지고 좀 더 큰 그 강성이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갈을 표시하는 동글동글한 미를 보통 홀수가 더 이쁘더라고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멘트는 이렇게 점점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점을 찍은 것들을 이렇게 사이사이에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철근이 없는 콘크리트라고 해서 묵은 콘크리트라 부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차이는 뭐냐면 철근을 넣은 겁니다. 철근을 표시할 때 우리가 그 선을 선 3개가 지금 철근이라는 표시거든요. 지금 가능하면 45도를 권장을 하고요. 하고 난 다음에 프리핸드로 골재를 표시하고 점들을 표시하면 됩니다. 너무 그 좁게 할 필요 없고요. 사이사이에 크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이 부분은 옆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볼 수 있는 평면이고요. 지금 이렇게 잘라서 단면으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평면 기어고요. 지금 기어고요. 이 부분이 재료가 있고 이 부분은 단면 기호가 됩니다. 옆으로 적는 이유는 글이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보기 위해서 단 적을 때도 이렇게 높게 적는 것보다는 옆으로 길게 적는 것들이 읽었을 때 이건 일쪽으로 보이잖아요. 글자 자체가. 단면도를 적을 때도 단면도 넓게 해서 하시는 것들을 저 권장을 합니다. 또 커지기도 하고요. 그럼 단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대략 중심선을 그릴 수 있는 위치를 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살짝 보시고, 총 4개가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한꺼번에 그리겠습니다. 똑같이, 중심선 위치에다가 중간선으로 중심 부분을 표시를 하나, 둘, 셋, 넷 하고 양쪽 똑같은 방식으로 이쪽, 좌쪽, 우쪽에다가 뭘 둔다? 네, 벽체 두께를 두겠습니다. 한 6mm 정도 전 둘게요. 6mm 정도. 6mm 정도에서 하나, 둘, 셋, 한꺼번에 그리고 똑같이 여기도 하나, 선 항상 처음과 끝이 표시가 되게 하고 굵은 선이기 때문에 표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첫 번째는 그 벽돌벽입니다. 벽돌벽을 똑같이 표시하겠습니다. 시트가 있으면 좋은 거는 수평 수직을 맞출 수가 있죠, 그죠? 하셔가지고 똑같이 그 벽돌벽은 45도를 가지고 조금 더 조밀하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다. 균일하게 좋겠다. 두 번째, 블록벽은 이거 좀 넓게 하셔가지고 한 2배 정도 표시를 하시면 좋겠다. 하고 난 다음에는 뭘 한다? 블록의 사이즈를 알 수 있기 위해서 옆으로 수평선을 그려주시면 좋겠다. 물론 벽돌벽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 말하실 때는 똑같이 안을 칠해가지고 똑같이 중심을 잡고 표시를 하고 나서 이건 굵은 선이고요.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스케일을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두 개 차이는 좀 더 크다, 그리고 좀 작다 라는 차이는 있지만, 하지만 어차피 두 개 다 똑같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캐치의 간격들이 좀 더 넓다, 적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부분 콘크리트도 거의 같습니다. 지금 이런 똑같은 표시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있는 철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도 45도 자를 가지고 선을 3번 그려주고 철근을 심어주고 그리고 자갈과 시멘트를 띄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같은 거의 뭐 평면과 단면이지만 둘 다 자른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을 표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목재 보겠습니다. 목재는 보니까 네모가 지금 3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네모를 그리기 위해서 네모 저번에 그려보셨죠, 그죠? 가선을 먼저 하나, 둘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뭐 한다? 굵은 선 가지고 표시할 것 같습니다. 사이즈 큰 의미 없습니다. 똑같은 거는 상관없고요. 그래서 하나, 여기는 첫 번째 치장재, 이거는 두 번째 구조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조재를 할 수 있게 높이를 그리고 옆으로 해서 여기는 뭐 치장재, 여기는 구조재, 여기는 보조재 해서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치장재는 물결 모양으로 꼭 이쁘게 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쁘진 않네요. 제 거는 실제 나무 결을 그린 거고요. 두 번째 구조재 같은 경우에는 X를 다 표시합니다. X가 두 가지 X를 요거는 구조재, 요거는 보조재죠, 그죠? 두 개를 하면 뭔가 채워져 있다는 뜻이고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하부에다가 모든 글씨를 적을 때는 습관적으로 가선을 그리시고, 여기가 6mm이기 때문에 4mm 정도 더 낮은 거기 때문에 하시고 치, 장, 재 쭉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지반을 볼게요. 여기 지반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땅을 하기 위해서 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땅이 비쌀까요, 건물이 비쌀까요? 당연히 땅이 비쌉니다. 그래서 땅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굵은 선을 2번, 앞서 그렸던 그 가선을 기반으로 해서 한 번 그리시고요. 그리고 2번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지반 표시는 보통 삼각형으로 표시하게 되는데, 저 같으면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선을 한번 살짝 그리고요. 45도를 가지고 45도, 이거는 조금 더 이걸 할게요. 45도 한번, 그리고 45도 한번, 그리고 45도 한번, 45도 한번, 이런 식으로 쭉 먼저 조금 진하게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내부에 뭐 한다? 가연선 가지고 하나, 둘, 그리고 돌려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 위에 보니까 이상한 모양 하나 보입니다. 삼각형 모양이 보이는데, 그 앞선 장에서 우리가 그 구조를 얘기한 적이 있죠, 그죠? 구조 이야기
구조 이야기 드리면서 안을 채운 거는 중요한 부분, 안을 안 채운 거는 그 인면, 그냥 마감 표시했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게 구조란 뜻이고 위에 GL 되어 있습니다. GL은 그라운드 레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레벨이란 뜻입니다. 그라운드 레벨을 표시하면 좋겠다 하고 옆에 보니까 단열재가 있네요. 단열재는 이제 그림을 좀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단열재를 먼저 여기는 선이 하나, 이까지 단열재 사이즈가 있고요. 지금 그 내부에다가 꼬물꼬물 합니다. 꼬물꼬물 하면서 팔자 모양으로 연결을 해서 단열재 그려주시면 됩니다. 단열재를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잡석, 자갈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잡석 부분이 있는데, 잡석 부분에다가는 표시를 할 때는 똑같이 그 사이즈의 의미는 나중에 도면 그릴 때 훨씬 더 잘 알기로 하고요. 하나, 둘, 두 개를 먼저 표시하고요. 그 내부에다가는 가능하면 60도가 더 좋습니다. 60도 자를 권장을 하는데요. 아마 작은 자도 60도가 똑같이 있을 거예요, 지금. 있을 건데 45도, 60도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0도를 가지고 여기다가 좀 넓게 하기 위해서 가연선 가지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반대 부분에다가 같은 방식으로 하나, 둘, 하셔가지고 60도 사이즈로 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잡석까지 표시를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충분히 치수를 가지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밑에 보시면 도형이 있고 치수가 있습니다. 도형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좀 시간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먼저는 항상 하실 때는 가선을 하시면 좋겠는데 저 같으면 여기다가 되게 쉽게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0부터 한 7까지 있는 위치와 높이는 0에서 한 3까지 있는 걸 할게요. 지금 하고 필요하면 그 내부에다가 하나 정도만 제가 4 정도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폭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까지 했으면 바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죠? 가상 그렸기 때문에 여기다가 굵은 선으로 이제 바로 도형을 그리겠습니다. 여기는 하나 찍고 요 높이는 대략적으로 한 1cm 정도 하겠습니다. 1cm 정도 3, 1 될 거니까 이 정도에다가 굵은 선 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하나 더 그려서 됐습니다. 하고 굵은 선 가이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쪽으로 굵은 선 하나 그리고요. 굵은 선 하나 그리고요. 굵은 선 하나 그리겠습니다. 선은 잘못 그렸습니다. 지금 되어 있고 치수를 할 때는 항상 1cm씩 띄웁니다. 그래서 치수에 있는 1cm를 가지고 똑같이 1을 하면 되겠죠, 그죠? 점을 하나, 둘 찍고 똑같이 여기도 1, 2를 찍고요. 똑같이 여기도 1, 2를 찍고요. 지금 똑같이 여기도 제가 1, 2를 찍겠습니다. 1을 찍었고요. 지금 그 상태에서 치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수는 형태가 있으면 1cm씩 가선을 다 띄웁니다. 또 한 번 더 띄웁니다. 띄워가지고 첫 번째 가선에다 점을 찍고 지지선을 내고 그 위에 3mm 정도를 가지고 치수가 5000이면 5m면 5000 적을 적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제가 먼저 점을 다 찍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리겠습니다. 하나, 둘. 가선은 지우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연하게 그리고 넓게로 상관없습니다. 표시해 주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두 개를 그려서 만들어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작업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앞서 찍었던 이 점을 가지고 여기까지 하나. 자, 치수선은 중간선으로 그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굵은 선이 아니고요. 굵은 선, 중간선, 가는 선. 그래서 중가. 그래서 보통 기호들은 다 중간선을 많이 그립니다. 그리고 도형에서 중요한 부분, 도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단면 부분들은 보통 굵은 선. 그리고 재료 같은 경우에는 마감 같은 경우에는 가는 선을 그립니다. 네, 중간선인 치수를 똑같이 점을 찍고 선을 그리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수들을 한꺼번에 그리기 위해서 자를 대고 해봤습니다. 반대로 이쪽으로 하나 그려주면 치수를 적으면 되겠죠. 적어주고 여기도 똑같이
한 번 하고 찍어주고요. 똑같이 한 번 하고 찍어주겠습니다. 멀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가네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한 번 찍어주겠습니다. 이쪽도 차가 좀 작았기 때문에 그려주면 한 번 점을 찍고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한 번 점을 찍고 그리고 치수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빠졌네요. 그러면 치수를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치수를 넣을 때는 항상 글을 적거나 숫자를 적을 때 항상 습관적으로 가선을 그립니다. 가선을 6mm 정도 그리고 똑같이 치수는 윗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여기는 치수는 위쪽 그리고 이쪽으로 중심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여기다가도 두 선을 그리고요. 여기다가도 안쪽으로 왜냐면 이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했을 때 이게 4cm, 3cm였거든요. 건축 치수는 항상 밀리미터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4cm니까 얼마? 40 적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30 되겠죠. 30. 여긴 당연히 70이 될 것 같고요. 제가 3cm를 했습니다. 그래서 30 적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치수가 하나 없네. 여기 점을 찍고 똑같이 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20. 여기는 10mm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고 치수를 조금 더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조금 더 해주면 좋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렸고 도면 번호는 이번에는 A-002에 2번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가선을 여러분 다 그리시고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실습 기호를 다 했고요. 다 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의 굵기나 그리고 가선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모양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재밌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좀 해보시고 이 부분을 앞서 했었던 선긋기 그리고 치수했던 연습장 중에 하나 그리고 앞에서 그려주셨던 이 실습 도면기호 1번 그리고 도면기호 2번 하셔가지고 총 3장 여러분들이 스캔 혹은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 3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더 건물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재밌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